안녕하십니까, 잭 PD입니다. 오늘은 이제 컷 페이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16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컷 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16 버전이 컴퓨터가 돌아가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컷 페이지를 설명해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15 버전을 저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15 버전에서는 에딧 탭에서 대부분의 편집을 해왔었는데, 컷 페이지가 추가됨으로써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시퀀스에서 전체적인 그 타임라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효과도 간편하게 끌어다 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딧 페이지랑 컷 페이지랑 약간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컷 페이지에선 어떻게 편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6 버전에 들어오게 되면은 컷 탭이 가장 기본적인 화면으로 이렇게 먼저 뜰 거예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 16 버전에서는 컷 탭이 추가됨으로써 이제 기본 15 버전에 있던 미디어, 에딧, 퓨전, 컬러, 페어라이트, 딜리버 이렇게 6가지 탭에서 하나의 탭이 추가가 되어서 총 7가지의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컷 탭에서는 가장 크게 4가지 화면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미디어 풀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소스를 관리하거나 혹은 소스를 분류해서 빈끼리 이제 폴더끼리 싱크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그리고 혹은 트랜지션이나 자막 그리고 효과들을 입힐 수 있는 개별 분류 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소스 뷰어 창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시퀀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하단에는 타임라인 작업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영상을 불러와 봐야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 전에 이제 프로젝트 세팅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프로젝트 세팅, 영상을 불러오기 전에 프로젝트 세팅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먼저 타임라인 레졸루션이라던가 혹은 타임라인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플레이백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정하시고 영상을 불러오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영상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경고창이 항상 뜨죠. 에딧 탭에서도 떴고 컷 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he clips have a different frame. 그러니까 현재 클립이 프로젝트 세팅, 현재 프로젝트 세팅보다 프레임 레이트가 약간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너 변경할 거야, 변경 안 할 거야,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don't change를 하면은 프로젝트 세팅대로 가는 거고, change를 하면은 영상 세팅대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don't change를 누르고 톱니바퀴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1920에 1080 그리고 24프레임으로 설정이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보자면은, 일단 싱크 빈 같은 경우에는 멀티캠, 그러니까 뭔가 예능 편집이라던가 드라마 편집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한 화면에 카메라가 여러 대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캠 편집, 교차 편집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교차 편집을 진행할 때 굉장히 편집이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컷 탭이 추가가 됨으로써 멀티캠 편집이 굉장히 쉬워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지션이 있고, 그리고 자막, 그리고 이펙트 이렇게 있는데, 에딧 탭에서는 원래 이제 이 이펙트 라이브러리를 키면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약간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뭘 눌러야지 뭐가 나오는 거지라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헷갈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컷 탭에서는 이 트랜지션과 이펙트, 자막 이렇게 3가지를 분류함으로써 여기는 전환 효과만 있는 곳이구나, 여기는 자막만 있는 곳이구나, 여기는 효과만 있는 곳이구나, 탭을 따로따로 분류해 가지고 좀 더 보기 쉽게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한번 불러와 봐야겠죠? 근데 영상을 불러오기 전에 이 화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면은 이 부분이 소스 뷰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소스 뷰어 창이 에디트 탭에서도 있었어요. 이 에디트 탭에서도 인스펙터 창을 끄면은 이 소스 뷰어가 왼쪽에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타임라인 뷰어 이렇게 두 가지 화면이 있었는데 소스 뷰어는 어디까지나 미디어 소스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창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 소스가 타임라인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 미디어 풀에서는 어떻게 재생이 되는지를 대충 볼 수가 있었는데 소스 뷰어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 작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미디어 풀 안에서. 그리고 이 타임라인 뷰어에서는 이제 영상을 타임라인에 비로소 올려야지만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컷 탭에서는 화면이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임라인 뷰어를 따로 놓을 수가 없어서 타임라인 뷰어를 맨 오른쪽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누르면은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은 타임라인에 영상이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영상을 올리면은 이렇게 타임라인 뷰어에서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 뷰어는 소스 뷰어 따로 이렇게 미디어 소스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타임라인 뷰어에선 타임라인 현재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 타임라인 뷰어가 이 세 번째 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인 이 소스 테이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소스 테이프를 눌러보시면요. 밑에 웨이브폼 상에서 이제 흰색 선이 이렇게 그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0063, 0069, 0071, 0073, 0070 이 영상의 5개를 한 번에 묶어서 일렬로 정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브이로그를 찍으면은 아무래도 출근한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지하철 타는 모습도 있을 거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모습, 점심을 먹는 모습, 저녁을 먹는 모습, 집에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영상들을 한 번에 놓고 여기서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게 뭐 세 번째에 들어가면 되겠다, 아니면 뭐 5번째 들어가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상을 타임라인에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중간 직사각형 부분, 이 부분에 넣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타임라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비디오를 끄고 켜는 그런 기능이 있고, 이건 오디오를 끄고 켜는 거고요. 이건 역시 자물쇠, 해당 트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잠금 기능입니다. 그리고 1번, 이건 1번 트랙이라는 거고, 이 위로 갈수록 2번 트랙, 3번 트랙, 4번 트랙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트랙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add 트랙을 눌러가지고 트랙을 추가하거나, 혹은 위에 보시면은 이 플러스 부분 있죠? 이 플러스 부분을 누르면 그냥 트랙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자석 부분 있죠? 이 자석은 스냅핑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스냅핑이라는 기능은 역시 에디트 탭에서도 이 중간 부분에 이 스냅핑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클립과 클립끼리 서로 착 붙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 이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영상을 불러왔는데 편집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를 지금 하나만 불러와서 잘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5개를 한꺼번에 불러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클립이 이렇게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현재 작업 중인 화면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에디트 탭에서는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Alt하고 마우스 스크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할 수가 있었고, 혹은 키보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가지고 맨 앞으로 플레이 헤드를 옮겨가지고 재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이 중간 탭에서 타임라인 인디케이터 앞으로 끌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맨 처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하다가 편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키보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설정한 이 컷 단축키, 기본 설정은 B인데 저 같은 경우에 C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컷을 할 때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잘리죠. 그래서
한번 편집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딜리버 탭으로는 원래 이동을 했어요. 원래 딜리버 탭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딜리버 탭으로 이동해가지고 밖으로 파일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컷 탭에서는 바로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퀵 엑스포트라는 부분 눌러주시면요, H264, H265 포맷으로 기본 프리셋으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고, 유튜브와 비메오 계정을 연결해가지고 바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근데 H264 이 포맷이나 H265 포맷은 아까 기본 프로젝트 세팅 이 부분에서 설정했던 부분들을 기본 세팅으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H264 코덱, 아까 풀 HD, 그리고 24프레임 스테레오, 그리고 11초 8프레임이 전체 러닝 타임인 거죠. 그리고 2020년 9월 19일 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약간 외국 감성이 좀... 자, 그래서 엑스포트를 누르면요, 엑스포트를 눌러서 이제 세이브를 누르면은 이렇게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은 자, 어떠셨나요? 잘만 활용한다면은 이 컷 탭에서 굳이 에딧 페이지까지 가지 않아도 어떤 컨텐츠적인 면에서 자막이나 컷만 해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에서는 충분히 컷 탭에서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컷 페이지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시고 후기라던가 이런 거를 함께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강의였는데요, 다음에도 또 이런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잭PD였습니다. All night long, yeah. We dance with our razor tongues and all day long, yeah. We reset under burning sun, catching the waves, inhale, exhale, reminiscing the bygone time. Laughter we